네, 안녕하세요. 한국창업TV 최건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양수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도양수 창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잘 되던 가게를 그대로 인수를 해서 최대한 영업 이점들을 살려서 장사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디야 커피가 잘 되는 매장이 있다. 그거를 그대로 인수를 해서 내가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매출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출이 나올지를 몰라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대충 예상은 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 나오고 수익이 얼마 나온다,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도양수 창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카드 매출이라든지 부가세 신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되는 가게가 왜 나오느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매장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매장을 보통 100개, 200개를 하면 그 중에 10개에서 20개가 매장이 나옵니다. 양대양수로 나오는데 그 중에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정도가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든 아니면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고깃집 창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30평 정도 하다가 나중에 50평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평짜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경우, 그리고 권리금을 좀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좋은 가게는 있다. 그런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업자분들이 양도양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오늘 이야기해보고 창업자들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양수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골 위주의 집, 사장님 위주의 손님들이 많은 곳,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수를 하면 매출이 쭉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사장님의 손님들이 대다수가 온다. 그랬을 경우에 사장님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손님들이 당연히 안 오겠죠. 그러면 매출이 분명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골 위주의 가게, 단골 위주의 집은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인수를 하기 전에 손님인 척 매장을 방문을 해서 사장님의 태도를, 사장님의 행동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스처나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사장님보다 활달하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제과점을 갔어요. 소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인데 거기는 매출이 2,000에서 2,5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매장인데 거기가 잘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해요. 그 사장님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고 손님들한테 밝게 말하고 항상 웃고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그런 매장에 그렇지 못한 양수인이 와서 인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님들이 갑자기 변한 그 가게의 서비스에 실망을 하고 안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인 척 가장하고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단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매장에 꾸준히 앉아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장님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내가 더 활발하게 손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내가 더 즐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인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수를 안 하셔야죠. 두 번째가 업종에 따른 카드 현금 비율,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없어요. 보통 현금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카드가 뭐 70%고 현금이 30%다.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간도 하지만 야간도 하죠. 그런데 카드 매출이 보통 90%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양도인이 여기 카드는 70%고 현금이 30%입니다. 그러면 20% 이게 허위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업종들이 야간 업종들이 현금 매출이 높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점주님이 우리 동네 특성상 현금 매출이 높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판단하신다면 현금 매출을 매일이라든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꾸준하게 사업자 통장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현금 매출이 높다면. 그리고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인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세 번째 문제. 매출 및 수익 구조 정확하게 확인할 것.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목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건을 내놓으신 가게 점주님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매출하고 수익이 좀 떨어지고 권리금이 조금 높아서 좀 안 되겠다. 그런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을 드려보면 매장을 팔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권리금 얼마 정도 받았냐 그러면 제값 주고 팔았다. 너한테 말한 금액처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매장을 인수하신 분은 인수하자마자 3천이든 5천이든 8천이든 까먹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매출하고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양대한수를 할 때 되면 내 매장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하시는 거죠. 양수인은. 근데 양도인은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아주 즐겁고 행복하죠. 왜? 내가 정말 고민이었던 가게가 팔렸으니까. 보통 이런 게 어떻게 인수가 되냐면 그 매장을 알고 있던 손님이 찾아와서 이 가게 장사 잘 되는 것 같다. 인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부동산에서 여기 매장 매출이 어느 정도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인수해라. 그렇게 해서 그냥 덥석 인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출하고 수익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권리양도 계약을 쓰고 내가 영업권을 인수를 하면 매출 확인하는 거는 당연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좀 매출 이런 걸 다 밝혀내면 좀 껄끄러우니까 괜히 말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대충 멀리서만 바라봐요. 장사가 점심때 어느 정도 되는구나. 저녁에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것만 보고 사장님 말만 듣고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사장님은 나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팔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양수인은 그대로 인수를 한다는 거죠. 많은 매장들이 잘 안 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금액으로 팔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출 부가세, 카드 수수료입니다. 요 부분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양도인도 그렇고 창업 컨설팅 업체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매출 부가세 카드 수수료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잘 모르고 또 그 금액이 적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매출 부가세는 총 매출의 2%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계산하시면 되고 카드 수수료도 보통 카드 매출의 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만원이면 20만원 정도 꼴이 이제 부가세로 나가는 거고 2,000만원이면 40만원 3,000만원이면 60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6천, 7천만 원짜리 뭐 제과점이 있어요. 카드 매출, 매출 부가세 다 따지면 200만 원이 빠져버립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월순익 800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인수했는데 나중에 오픈하고 나니까 순익이 200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6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분명히 계산을 하셔야 된다. 또 뭐 식대라든지 이런 기타 잡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이제 목록표를 만드셔가지고 점주님 앞에서 직접 다 대면하면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빠지지 않게끔 지출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장 인수 후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약 20에서 30%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매장이 바뀌다 보면 기존에 있던 단골들이 조금 새어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양대양수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인수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요. 그 중간에 내가 그 가게에 직접 일을 해서 사장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다.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손님들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가게를 인수한다고 해서 오픈 행사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새롭게 점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바뀌었네. 맛이 좀 떨어졌을까? 맛이 그대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번 먹어보고 나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차이에 아, 여기 사장님이 바뀌면서 맛이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양대양수 창업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고, 뭐 오픈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고 가족 승계식으로 넘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뭐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아, 사장님이 저한테 맡기시고 지금 잠깐 쉬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는 이제 거짓말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런 승계 과정이나 그런 순서를 정확하게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수를 자연스럽게 하셔야 매출 떨어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은 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보통 이제 창업자들이 인수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 뭐 매출, 수익,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특히 어떤 업종이 제일 많냐? 커피 전문점입니다. 점심때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아, 이 매장 인수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점주한테 물어요. 월순익 얼마 가져갑니까? 점주님 좋게 얘기하시죠. 한 400 정도 가져가요. 와, 이 매장 인수하면 400이구나. 근데 실제로 인수하고 나면 250, 300인 거죠. 요거를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 권리금이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익을 높게 얘기하면 할수록 내가 권리금을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하신다 그러면은 수익 구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주님 앞에 두고 얘기를 하면서 요건 얼마 빠집니까? 요건 얼마 빠져요? 뭐 세금은 얼마 빠지고 카드 신고는 얼마나 하고요? 뭐 관리비는 얼마나 내고 식대는 얼마나 주고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따져서 물어보시면 실제 점주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수익이 낮아진다. 만약에 좀 허위, 과장돼서 설명하신 점주님이라면 그 과정에서 수익을 보고 당황하시죠. 그런 과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권리금 협상이 더 쉽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양대양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대양수 매장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창업 비용보다 저렴하게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대신에 인테리어 노후가 되어 있죠. 인테리어 노후가 되어 있는 거는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이 지저분하거나 뭐 타일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보수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죠.
장사가 잘 되는 거를 내가 인수를 해서 창업을 하는 것만큼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다시 보수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고모님이 장사를 하실 때 2호점을 내실 때 제가 가서 사촌형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전기공사도 좀 만져보고 했습니다. 제가 공병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창업비용을 최소화했더니 새롭게 깨끗한 매장이 정말 저렴하게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실 거면 그 정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페인트 칠 나 못해. 그게 아니고 페인트 칠 배우면 되지. 인터넷 보고 배우시면 금방 배웁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페인트를 열심히 칠해서 보수도 꾸준하게 하시고 매장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그러시면 양대양수 하고 나더라도 매장이 금방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그냥 인수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보수할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본인 스스로 해라. 저는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양대양수 창업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문가분들을 많이 찾아요. 창업자분들이.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좀 세부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누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면 그분이 다 컨트롤 해주잖아요. 그러면 창업자는 일단 궁금한 부분들을 다 물어보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개인이 하신다.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권리양도 계약서 제가 전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쓰는 방법.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신 다음 대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양대양수 창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아니면 뭐 착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창업하시는 경우 만약에 권리금을 3천만원 손해보고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300만원씩 10개월 일한 게 아무 소용도 없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투자 대비 수익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수익 대비 권리금 그 다음에 원금 회수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5년 장사를 해서 얼마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5년 뒤에 내가 이거를 계속 할지 아니면 팔아서 원금을 회수한 다음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합쳐서 더 큰 매장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처음에 장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수를 해서 창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 대중성 있고 유행 안 타는 업종으로 양대양수에서 창업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을 해서 메뉴 개발, 소스 개발 아니면 맛집들을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노하우를 많이 배우신 다음에 또 그 매장에서 새롭게 업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매장을 팔고 다른 곳에다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사업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브랜드가 5년, 10년은 갈 수 있어도 20년, 30년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개인 브랜드 만들고 프랜차이즈 만들고 사업할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 고객분 중 한 분은 양대양수만 전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그 대형 프랜차이즈 그 장사를 하시고 있는 사장님인데 거기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낮아져서 너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가지고 창업을 여러 개 하세요. 뭐 분식집에서 유명한 브랜드 아니면 뭐 샤브샤브 집에서 유명한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것들만 양대양수를 받으세요. 그런 분은 안정적이죠.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안심이죠. 왜냐하면 이 매장 매출 내가 보고 하니까 수익은 요 정도 나오겠고 매출이 떨어져도 요 정도 수익은 나온다는 그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양대양수도 편하고 수익도 나오기 때문이죠. 보통 양대양수는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양대양수를 하면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매출은 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감지를 하면 그만큼 투자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 매장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양도양수 창업에 대한 내용은요, 요 정도까지 하고 제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7가지 내용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이 있어요. 어설프게 양도양수 했어요. 5천을 날렸어요. 지금 이 방송 보면서 5천만 원 아끼시는 거거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창업은 공부를 하시고 실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실전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